이것이 바로 유능한 정치입니다. 그 많던 싱하는 어디 갔고 그 유능한 정치는 다 어디 갔을까요? 시사 도민고 김원국 교수의 이슈 출발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정세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물가도 뛰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유능함입니다. 정치 행정 모두 필요한 것이 유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유능한 정치는 대체 어디 갔을까? 일 잘하고 헌신하는 정치,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유능함입니다. 과거 정부 때로는 무능하다, 때로는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유능한 정치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 잘 풀어주고 성장시키면서 복지와 분배도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정치, 또 정치가 갈등할 때 통합의 길로 만들어가는 정치, 노사관계 갈등하고 교육계 여러 가지 현안들 골치 아프게 진행될 때 풀어주는 그런 유능한 정치, 다시 말해서 유능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정치를 국민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현실은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상대를 손가락질하고 상대를 배격하고 저주하고 이런 정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유능한 정치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600조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이 있죠. 재정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많은 군인, 경찰,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들을 잘 운용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국가 지도자의 할 일입니다. 그러려면 정책을 알아야 합니다.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관료들이 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유능한 정치가 바로 국가의 미래를 밝혀줍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유능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대응 굉장히 심각합니다. 날마다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국민 각자도 생활하고 정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검사받고 치료하면 다 국가에서 여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싼 검사비, 비싼 치료비 모든 거 다 개인이 해야 됩니다. 정부는 그냥 통계만 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할까요? 검사 받을까요? 검사할 때 그 비싼 돈 내는데 어려운 사람들 검사 안 받습니다. 누가 비싼 돈 내고 검사 받겠습니까? 누가 비싼 돈 내고 치료하겠습니까? 감기처럼 앓다 가겠지라는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온 나라에 감염자는 퍼집니다. 전염병에 대한 대응은 총체적으로 전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지금 대응 유능합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은 인구당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능합니다. 국민들이 협조하지 않습니다. 무능의 지표입니다. 유능해야 됩니다. 경제 상황 어렵습니다. 물가 치솟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물가 문제 풀어주고 국민들이 함께 서로 복지와 성장을 나눌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유능한 정치입니다. 한자성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홍점지익이란 말이 있습니다. 홍은 큰 기러기입니다. 점은 점차점, 갈지자에다가 날개익자입니다. 큰 기러기 한 마리가 날개를 펴면 저 멀리 천리를 날아간다는 것이 홍점지익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큰 지도자가 날개를 한 번 펴거나 또는 정책을 펴면 온 세상이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홍점지익이라고 합니다. 큰 기러기 정치학입니다. 지도자가 그만큼 유능해야 됩니다.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사할 때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좋은 정책을 적기에 타이밍에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유능한 정치입니다. 그 많던 싱하는 어디 갔고 그 유능한 정치는 다 어디 갔을까요? 정치권은 서로 싸우기 바쁩니다. 여야는 대립하고 여당 내부는 서로 권력 다툼에 윤핵관에 김핵관에 최근에는 권핵관에 이핵관에 온통 핵관들이 다 난립니다. 다 권력 갖겠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비선과 권력 다툼, 나눔의 이런 혈안이 된
무능한 정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도자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우유부단이다라고 합니다. 제때 대처하지 않고 일을 망치는 것이죠. 우유부단의 정치는 국가를 패망의 길로 이끕니다. 조선조 말이 어땠습니까? 고종, 순종 거칠 때 제때 일본과 대응하는 정책 펼치지 못하고 국론을 끌어내지 못해서 결국은 나라를 35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처하게 했습니다. 무능의 정치입니다. 고려 말 어땠습니까? 우리는 지금 유능한 정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때 정책을 펴고 위기에 대응하고 외국에서 어떤 압력을 가할 때 주체적인 힘을 가진 자주국가로서 외국과 외교적인 대응을 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국내에서 정치 세력 간에 갈등할 때 그들을 만나게 해서 협상하고 조정하고 이런 유능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과거 어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외환위기를 맞아서 IMF를 비롯한 세계적인 그런 기관들이 압력을 가해올 때 또 열강들이 우리 경제를 침탈할 때 그들을 설득하고 노력해서 결국은 조기에 외환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유능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한 정치인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였고 또 브라질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치를 뺐던 그런 브라질의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링컨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잘했던 대통령이었죠. 본받아야 됩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각종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국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외환위기를 종식시키고 국내 정치를 협력하는 틀로 만들어냈던 것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오죽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마저도 김대중 대통령 때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다라고 고백했던 죽음을 앞에 둔 김대중 대통령이 침상에 와서 병원에 와서 그런 고백을 했던 이 에피소드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능해야 됩니다. 무능의 정치를 버리고 유능과 지혜의 정치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 정부 잘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유능한 정치입니다. 시사도민고 김원국 교수의 이슈 무능의 정치를 버리고 유능의 정치로 가자. 그 많던 유능의 정치는 어디 갔을까? 우리 잘 찾아봅시다. 집 밖에 나가서 술래잡기를 하던 숨바꼭질을 하던 유능한 정치 찾아서 돌려드리도록 합시다. 이번 주 시사도민고 김원국 교수의 이슈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